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이죠. 바로 모델 Y 판매량 소식입니다. 이야, 네, 7월에 무려 6,599대를 팔았습니다. 모델 Y만. 모델 3도 한 700대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 달에 또 수입차 판매 1위를 달성을 했다. 야, 테슬라 판매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국산차 판매량 수준 아닌가 싶은데, 이게 반짝이 아니라 좀 특이한 게 5월에도 그랬고 6월에도 그랬고 7월에도 그랬다. 꾸준하게 모델 Y는 6,000대 이상씩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코리아도 예전보다 판매할 수 있는 캐파가 좀 늘어난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판매량이 왜 이렇게 잘 나오냐? 당연히 가격이 깡패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보면 모델 Y RWD 5,299만원, 모델 Y 롱레인지 6,300만원. 이 정도면은 야, 5천만원이 누구 개 이름도 아니고 이거 비싼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 SUV 가격을 보시면요, 정말 많이 비싸졌습니다. 예전에 산타페, 소렌토 3천만원대 막 이렇게 살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지금 산타페 옵션 넣으면 5천만원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타페랑 소렌토를 좀 고민하셨던 분들이, 아니 잠깐만, 여기서 좀 더 주면은 그래도 외제차, 또 전기차가 좋다고 하는데 전기차, 그 중에서도 테슬라 전기차의 넘버 1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승차감도 좀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라고 해서 모델 Y RWD로 정말 많은 분들이 넘어가신다. 산타페, 소렌토 타실 분들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투싼 사실 분들도 넘어가고, 아니면은 더 비싼 차를 사실 분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나오니까 이거를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아 EV3 잘 나온 차라고 알려져 있는 차보다 무려 3배씩이나 많이 팔립니다. EV3는 조그만 SUV입니다. 가격도 싸요. 근데 걔보다 비싼 이 수입 전기차가 3배씩이나 많이 팔린다. 이 정도면은 야, 참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참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주니퍼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막 정말 많이 보입니다. 거의 국산차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판매량이 어느 정도냐? 국산 전기차가 아니라 그냥 국산차 판매량 전체 중에서도 3, 4위권 하는 정도의 판매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첫 번째 소식,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인데,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한미 상호 관세가 15%로 지금 확정이 되었죠. 세부 디테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5%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델 S랑 모델 X는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생산된 차를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15% 관세를 물겠네? 그러면 모델 S랑 모델 X 가격이 15% 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상호 관세인데 상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차를 미국에 수출했을 때 원래는 한미 FTA 때문에 0% 관세를 적용받았는데 이제 15% 관세를 적용을 받고요. 반대로 미국에 생산된 차를 우리나라에 들여왔을 때는 똑같이 0% 관세입니다. 우리나라한테 불리해요. 참, 이게 기울어진 우등자 아닌가 싶은데, 좀 미국 위주의 이런 관세 협상이 좀 진행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좀 피해를 보는 쪽은 현대기아 쪽이겠죠. 반면 그렇다고 미국에서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그렇게 이득을 볼 만한 여지가 많이 있을까?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생산된 차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차가 별로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테슬라 같은 경우 22년도까지 미국산을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다 중국산 들어오고 있죠. 볼륨 모델들이 지금 한 달에 6,000대 넘게 파는 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얘는 미국산 차가 아니라 중국산 차예요. 그래서 관세 이런 거에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얘는 원래부터 관세 내고 있습니다. 중국이랑 거래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관세를 0%로 잡혀 있지만 이득 볼 만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제 생각을 좀 환기를 해드릴까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 비관세 장벽인데요. 비관세 장벽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속속 가시죠. 관세처럼 이렇게 숫자로 몇 %요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밖의 것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원래 미국산 차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팔다가 이걸 중국산 차로 바꾼 그 타이밍이 언제였던지 아십니까? 바로 22년인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를 저격하는 보조금 칼질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산 차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기가 상하이가 돌아가면서 또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텍스 크레딧이 제대로 발동하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차는 미국에다가 몰빵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기어가 4가지가 맞물려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게 됐던 것인데, S랑 X 빼고요. 그중 비관세 장벽 부분이 만약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산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조금만 우리나라에 많이 팔리고 있는 전기차 뭐 아이오닉 5나 EV6 이 정도 급만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미국산 차를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물론 가격은 비싸질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모델 Y 가격이 미쳤다 싶을 정도로 정말 저렴한데, 지금 미국산 모델 Y가 48,990불입니다. 이거 하나로 환산하면 거의 한 6,800만원 막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얘를 관세가 없이 들여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물론 배송비가 약 대당 한 200만원 정도 한다라고 해요. 거기다가 관세 말고도 막 이것저것 세금이 붙어서 결국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면은 7천만원 넘습니다. 한 7,200 정도 하겠죠. 근데 보조금을 만약에 미국산 차에 대해서는 좀 덜 차별을 받고 많이 받는 쪽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 가격의 폭이 좀 줄어들죠. 저는 적당히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테슬라 코리아도 미국산 차를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미국산 차를 들여온다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별다른 규제나 인증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서 그냥 미국산 차를 쉽게 수입해 오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딸려오는 게 뭐죠? 바로 FSD죠. 제가 맨날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게, 미국산 차는 미국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FSD 그대로 집어넣어도 된다. 언스퍼바이즈는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자율주행이고, 자율주행 부분은 이 미국산 규제 막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별도의 규제가 있어서. 근데 지금 슈퍼바이즈드 FSD는 이 주행 보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산을 그대로 들여오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FSD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산 차를 관세 없이 들여오고, 그리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들, 여기서 비관세 장벽 같은 거를 좀 없애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미국산 차를 들여올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 중에 지금 3위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FSD에 대한 규제 장벽이 없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뭐 제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호주나 뉴질랜드라든지 아니면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이런 것들은 미국에 있는 규제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FSD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뭐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판매량도 잘 나오고 FSD를 뿌리는 데 있어서 장벽도 없고 FSD를 팔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SD를 고려해서 미국보다 싸게 내놓을 수 있는 여지들도 저는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관세 장벽이라는 이 톱니바퀴 하나, 그리고 톱니바퀴 하나가 더 떨어집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 텍스 크레딧이 9월 30일까지인가 종료되죠. 8월 30일인가 9월 30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생산된 차를 계속 이 미국에서만 집중해가지고 프로모션 해가지고 팔 수 있는 요인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기 머나먼 사우스 코리아 배로 보내면 한 10일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관세가 없네, 비관세 장벽도 좀 많이 줄어들었네 하면은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조금. 물론 이거는 그냥 제가 자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서 생각한 걸 그냥 말씀드린 거라서 뭐 팩트가 뭐가 있고 막 이런 걸 막 알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제 생각이니까 그냥 흘러들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이런 생각도 조금씩은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제 의견도 한 번씩 얘기를 해드리는 채널이니까 네, 한번 뭐 제 생각을 한번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는 뭐 테슬라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바로 BMS 오류죠. 이거 정말 너무 핫합니다. 이거 안 다루면은 좀 안 될 정도로 너무 핫합니다. 요새 하루 걸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BMS 오류로 고통 많이 받으십니다.
참고로 이 BMS A0795류가 어떤 오류냐면은, 충전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풀로 충전을 못 합니다. 거의 50% 이하로만 충전할 수 있는 이 차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오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메시지가 뜨면은 당연히 이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차를 맡겨야 됩니다. 이게 어떤 때 뜨냐? 최대치로 충전을 못하고 거의 절반 이하로만 충전할 수 있게 제한이 걸리는 상황이니까 결국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알림을 해주겠죠.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리고 가장 많은 배터리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셀 편차의 증가입니다.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2170 배터리, 모델 3, 모델 Y, NCA나 NCM 배터리 기준으로 이런 건전지처럼 생긴 것들, 이런 배터리들이 막 수천 개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애들을 충전할 때 좀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러면은 이게 뭐 하나의 뭐 물잔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충전하게 되면은 이거 채우고 저거 채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천 개 셀들을 똑같이 최대한 균일하게 채워줘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 어떤 애는 꽉 찼는데도 막 충전을 더 해가지고 결국에는 얘가 뭐 터질 수도 있고요. 막말로. 어떤 애는 막 더 안 찼는데 꽉 찼다고 해버리면은 얘는 그렇게밖에 못 쓰고 조금만. 물컵이 막 500ml짜리인데 100ml만 채우고 다닌 거야.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이런 거를 셀간 편차라고 하는데 이거를 똑같이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BMS 시스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런 거를 다 고려해가지고 여기 있는 수많은 수천 개의 물잔을 동일하게 채워주도록 노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BMS가 완벽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BMS 시스템이 딱 봐가지고 이런 편차 같은 게 확 증가한 걸 발견했다? 그러면은 충전을 제한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면은 모니터링을 쫙 했는데 대부분의 물잔이 500ml 중에 한 400ml 차 있습니다. 근데 어떤 놈은 막 500ml 차 있는 겁니다. 다른 애들 다 400 차 있는데 얘만 500 차 있어. 그 와중에 충전 때린다? 얘만 빼고 충전을 하는 것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시스템이 봤을 때는 좀 위험한 거죠. 아니 잠깐만, 이거 물을 쫙 이렇게 쳐야 되는데 쟤는 이제 500ml 중에 500이 차 있어. 쟤는 이제 곧 넘치겠네? 넘치면 이거 난리 나겠네? 아유, 주인님한테 이거 충전하면 안 되겠다고 해야겠다. 충전을 그냥 제한을 걸어버리자,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A5705류가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편차가 큰 셀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 이게 뜨면은 센터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편차가 큰 셀을 찾아가지고 셀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뜰 수 있게 되구만! 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배터리 팩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 정비용이 있어. 특히 이제 셀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극한의 효율을 위해서 거의 막 다 접착제로 이렇게 다적지 이렇게 붙여놨는데, 셀만 이렇게 떼가지고 갈아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 하나만 망가져서 뭐 이런 오류가 뜬다, 충전이 안 되는 오류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팩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천 개 셀 중에 한 개가 정말 못 쓰는 셀이 나온다? 이렇게 배터리 팩 전체를 가야 됩니다. 근데 배터리 팩 하면은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이거 신품으로 따지면은 이 롱레인지 모델 3 기준으로는 2,500만원 정도 하고요. 리만 배터리라고, 리매뉴팩처드, 뭐 리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조합 배터리만 하더라도 2,000만원 정도가 합니다. 그럼 이 오류가 뜨면은 2,000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배터리 팩을 갈아야 됩니까? 네, 갈아야 돼요. 언제? 이 배터리 보증이 끝난 이후로는. 배터리 보증 아니면은 교체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리만 배터리 새 걸로 안 갈아줍니다. 지금 열아 먹은 만큼 배터리 팩이 열아 먹은 놈을 찾아가지고 걔를 낀 거 줍니다. 근데 만약에 보증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온전히 다 돈을 내셔야 됩니다. 참고로 롱레인지는 192,000km 또는 8년 선도래 기준으로 이 배터리 보증이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면은 이거 돈 내셔야 됩니다. 근데 테슬라를 한 8년을 타요. 그 와중에 배터리가 망가졌어. 이 차 잔존 가치가 뭐 중고로 팔아봐야 잘 받아봐도 3,000만원, 2,500 하는데 이 중고차 값만한 수리비를 내라고 하면은 내겠습니까? 폐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폐차시키면서 뭐 부품이라도 팔든가. 근데 이 오류가 정말 막 재수없게 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날린 겁니다. 특히 이게 발생을 많이 하는 특전 연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1년식인데 파나소닉 배터리가 들어간 차량들이고, 그 중에서도 6월식 리리프레시라고 불리는 차들. 왜 리리프레시냐? 이때 배터리 용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파나소닉 배터리가 2170C에서 2170L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너무 옛날 얘기인데 이 당시 제가 또 유튜브를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20년식까지만 하더라도 파나소닉 2170C 배터리가 들어갔고, 배터리 캐피시티가 77.8kWh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리리프레시 때부터 80.7kWh. 물론 이거는 측정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증가한 게 맞기는 해요. 2170L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배터리 용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배터리 셀 개수는 동일하고 이 셀의 에너지 밀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주로 문제가 생기는 배터리가 바로 초기형 2170L 배터리입니다. 22년식부터는 좀 이런 오류가 발생을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간혹가다 나타나는 오류가 아니라 정말 너무도 많은 분들이 발생하니까 이제 겁이 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그럼 이 차는 8년 타고 나서 이 오류 뜨면 사실상 차를 폐차를 시켜야 되니까 8년밖에 안 되는 차인가 수명이? 19만 2천밖에 안 되는 차인가? 라고들 많이 걱정하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봤는데 이게 물론 정말 제대로 체크를 해보려면은 몇 대가 팔렸고 그 중에 몇 대가 이런 오류를 겪고 있고 라는 거를 분석해 봐야겠지만, 이게 커뮤니티에 보면은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거는 정말 리콜감이다. 이거는. 그래서 무제한 보증 같은 거를 적용시켜준다거나 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리콜해가지고 배터리를 전부 새 걸로 교체해 주는 것이 베스트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싶기는 하고, 그게 만약 어렵다라고 하면은 배터리에 대해서는 무제한 보증을, 아니면은 뭐 정말 뭐 터무니없는 보증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한 30만 킬로 보증? 30만? 30만 타는 분 많지만 30만 정도면 그래도 좀 납득이 가능한 수준이죠. 뭐 연수 상관없이. 이 정도 보증을 좀 늘려주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오류가 재밌는 게 21년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20년식도 발생하고요. 22년식도 발생합니다. 그냥 파나소닉 NCA 배터리를 탑재한 차는 전부 다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21년식이 유독 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를 모델 Y 주니퍼를 통해서, 하이랜드를 통해서 입문하시는 분들, 그럼 롱레인지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근데 걱정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게, 여러분들 모델3 롱레인지랑 모델 Y 롱레인지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는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파나소닉 배터리가 아니니까. 여러분 배터리는 NCM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LG 배터리에는 이러한 이슈사항이 없습니다. 네, 물론 이게 4년 뒤에는 막 이렇게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배터리가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배터리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만한 여지가 없다라는 거, 크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좀 저도 어떻게 보면은 해당 사항이 있죠. 뭐 덜 발생하지만 20년식도 충분히 발생하는 오류니까. 네, 적어도 파나소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 배터리에 대한 이 보증이 좀 증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찌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테슬라를 사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알리익스프레스에 테슬라 물품이 정말 많은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전익남이 좀 추천하는, 저라면은 무조건 사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알리 링크를 이렇게 걸어뒀습니다. 네, 제가 억지로 추천하는 거 없고요. 저라면 진짜 살만한 것들, 그리고 저도 안 쓸 건데 광고 때문에 억지로 넣고 그런 건 전혀 없으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